패러마운트사의 블록버스터,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마이클 베이 감독이 유종의 미를 거두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To protect Earth from what was destined to arrive. 지난 21일 개봉했던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편은 시리즈 중 역대 최대의 제작비 2억 6천만 불, 하나로 약 3천억 원이죠.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하고도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관람객들의 평은 장식만 요란한 케이크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네, 일각에서는 광고주의 과도한 PPL 요구가 있었다라는 PPL 과부하설이 있었는데요. 사실 1, 2, 3, 4편에서도 이러한 PPL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본질적인 문제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개연성 낮은 스토리, 그리고 불필요한 새 인물들의 난립이 극중 몰입도를 방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전편을 보지 않은 관객은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극 초반부터 시몬 스튜원, 레녹스 대령 등 전편 스토리의 한 축을 담당하던 캐릭터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재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서기 484년, 아더왕과 원탁의 기사들이 이끄는 브리튼족은 섹슨족과의 전투에서 수적 열세에 몰립니다. 이에 아더왕의 마법사 멀리는 최강의 무기를 가져오겠다면서 지구에 은신 중이던 사이버트론 행성의 고대 트랜스포머 측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고대 트랜스포머들은 드래곤형 로봇과 여신 쿠엔테사의 지팡이를 내어주고 아더왕의 편에 섭니다. 지팡이는 멀린이 죽으면서 관에 함께 묻혔지만 아더왕과 트랜스포머 기사단의 혈맹은 존속됩니다. 아더왕과 원탁의 기사들은 윗위키단이라는 인류 평화를 위한 천재들의 단체로 계승되었고, 트랜스포머들은 1600년간 이들과 공존하며 인류 역사의 큰 사건마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인류는 트랜스포머와 공존하던 과거를 잊고 대립합니다. 지상에 남아있는 디셉티콘, 그리고 지구의 에너지원을 노리는 새로운 적이 등장하면서 인류의 쫓고 쫓기는 접전이 시작됩니다. 신작은 사이버트론의 트랜스포머들이 왜 수많은 행성 중 지구로 향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3편부터 언급했던 트랜스포머의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3D에 최적화된 작품답게 압도적인 영상미를 자랑합니다. 범블비의 부분 변신 카체이싱 액션, 잠수함 속 해저 액션, 그리고 런던과 도버의 아름다운 전경이 보는 맛을 더합니다. 오토봇들의 변신 장면 역시 한층 더 화려해진 느낌입니다. 범블비의 진성 목소리도 반가운 선물입니다. 아울러 SF 영화계의 클래식 스타워즈에 대한 오마주도 흥미롭습니다. 베이 감독은 둘째가라면서러운 스타워즈의 팬으로 알려져 있지요. 스타워즈의 드론 타이파이터, 인간형 로봇 3PO를 연상시키는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최후의 기사편은 전체적으로 작가가 내놓은 설정을 혼합하는 라이팅룸 체제 때문에 스토리가 산으로 간 느낌입니다. 세계관을 확장하기 위해 아더왕의 전설, 그리고 천재 집단인 윗위키단이 억지로 연결됐습니다. 고대의 트랜스포머 기사단이 아더왕과 손잡은 이유도 그다지 명확하지 않은데요. 멀리는 트랜스포머에게 파괴된 사이버트론 행성을 언급하면서 지구가 그렇게 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설득합니다. 그러나 브리튼족이 섹슨족과의 전투에서 패하더라도 인류와 지구의 생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윗위키단이 꼭 필요한 설정이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 문제의 윗위키단의 단원 리스트도 개연성 문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갈릴레오 갈릴레이, 다빈치는 물론이고 처칠, 헨리 5세, 스티븐 호킹까지 네, 정말 공통점이 없는 단원들의 리스트가 계속됩니다. 여기에 샘 위비키가 억지로 꾸겨 넣어지면서 정말 백인이라는 공통점밖에는 없는 그런 단원 리스트가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녀 정비사 이사벨라, 트랜스포머 대응부대 TRF 등 여신 쿠인테사와 그다지 접점이 없는 조각보들이 억지로 기워지면서 구성이 산만해졌습니다. 또 전처와의 추억을 소중히 하던 케이드가 갑자기 그토록 싫어하던 비비안과의 로맨스를 시도합니다.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핵심은 세계관의 확장에 있습니다. 전작과의 연결고리가 매끄러우면서 또 상충되는 부분이 없어야 하죠.
또 새 캐릭터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최후의 기사편을 봤을 때는 전작들과의 연결고리가 매끄럽지 않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례로 인류와 대립하던 디셉티콘의 수장 메가트론은 4편에서 갈바트론으로 다시 태어났지만 신작인 5편 최후의 기사에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메가트론으로 재등장합니다.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편은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지향하는 프랜차이즈 블록버스터들이 유의해야 할 교훈점을 알려준 것 같습니다. 물론 뛰어난 영상미, 그리고 새로운 캐릭터들의 라인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유기적인 플롯, 그리고 전체적인 인물 간의 조화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